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3회차 네 번째 시간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다음 강종 중 탄소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이 SM이라고 하면 이건 구조용광입니다. 구조용광이니까 뭐 그렇게 탄소 함량, 이건 전부 탄소 관계, SK, ST, 스프링광이라고 그러죠. STC, 이 공구광이라고도 합니다. 툴이라는 뜻만. 이 스프링광, 공구광 이런 거니까요. 이 중에서 STD11 같은 경우는 절상용이고 내충격용이고 탄소광이면서 탄소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1.4에서 1.6입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1.4 내지 1.6 정도. 그 다음에 공구광으로서 탄소 함량이 높은 것, 요게 얼마예요? 탄소 함량이 1이 안 되죠? 1 정도 되나요? 1 내지 1.1 정도 돼요. SKH는 이것도 안 돼요. 0.8에서 0.9. 탄소 함량이 0.8에서 0.9. 구조용광은 탄소 함량이 이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어느 게 가장 높아요? 요겁니다. STD11강이 가장 탄소 함량이 높다. STD11강. 그래서 특히 STD강은 요 D라는 말이 뭐 이런 일반 디바이스 장치 같은 거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공구광 중에 뭡니까? 정반 같은데 아니죠. 가장 강도가 높다. 강도가 높으면 또 시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피로한도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피로한도라는 것은 어떤 하중을 계속 가하게 되면은 피로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이클이죠. 반복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깨지게 되는 거죠. 응력이 점점 줄어드는 사이클. 그래서 피로 한도의 설명으로 지름이 크면 피로 한도는 커진다. 지름이 크면 피로 한도가 오히려 줄어들죠. 지름이 크면은. 지름이 작을수록 피로 한도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이렇게. 지름이 크면은. 노치가 있는 시험편의 피로 한도는 크다. 그렇죠. 이런 노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충격을 주면 여기가 바로 갈라져 버려요. 고온의 것보다 표면이 거친 것이 고온의 것보다 피로 한도가 커진다. 표면이 거칠다고 해서 그 온도가 높은 거하고 표면 거친 거하고 피로 한도에 무슨 영향을 준다? 말이 안 맞죠. 노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피로 한도 비를 노치 계수라고 한다. 이게 맞아요. 노치가 있을 때 없을 때 피로 한도를 노치 계수라고 해요. 이게 맞고요. 노치가 있는 시험편의 피로 한도는 노치가 있는 시험편의 62번 같은 경우 노치가 있는 시험편의 필요 한도는 노치가 있는 시험편의 필요 한도는 크다. 작아지죠. 필요 한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필요 한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치가 있을 때 필요 한도, 이 노치 계수는 어때요? 노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필요 한도 차이 없을 때 그 비를 갖다가 노치 계수를 하는데, 노치 계수 크면은 어떻게? 취성이 커지고 취성 증대, 또 뭐예요? 쉽게 깨진다는 거죠. 쉽게 부서진다. 그 노치 계수가 크면 안 좋아요. 노치 계수가 크면. 예, 이렇게 해서 노치가 있을 때 없을 때를 피로 계수를, 노치가 있으면 시험편의 피로 한도는 작아지죠. 노치가 시험편의 피로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크다가 아니라 피로 한도가 작아진다. 작다. 크다는 작다. 피로 한도가 작다는 말은 그만큼 잘 깨진다.
염력의 관리에서 강박시험에 대한 간로안에 알맞은 것은 강박시험 후 강박을 손으로 구부려서 휘어져서 이 염력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 염력은 강박을 할 때 구부려서 휘으면 탈탄작용이냐? 맞죠? 탈탄작용이에요. 탈탄작용. 손을 구부려 그 염력은 탈탄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탈탄이라는 것은 구부려진다는 말은 뭐야? 탄소를 줄인다는 거죠. 탄소가 많으면은 구부러지지 많으면은 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성이 떨어진다. 구부러진다 안 되는가? 구부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탈탄작용을 한다. 잘 구부러진다. 탈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지 않는다. 탄소가 많으면 구부러지지 않지만은 자 손으로 구부려가지고 염력을 한 다음에 잘 구부러진다. 그럼 탈탄이 됐다 이렇게 하죠. 탈탄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중 결합력이 가장 약한 것은 반델바르스 결합입니다. 가장 큰 거는 공유결합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2번 이온결합, 금속결합, 4번 반델바르스 결합. 결합력이 가장 큰 것은 다음 중 결합력이 가장 큰 공유결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유결합은 이렇게 서로 맞대고 CH4 이렇게 하면은 C를 기준으로 해서 H가 이렇게 전부 다 연결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이런 형태.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거죠. CH 뭐 CH2 하면은 탄소 분자에다가 C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CH2 이 공유기라고 해요. C는 팔을 몇 개를 벌려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벌려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벌려요. 이렇게 돼. 그죠? FE하고 시멘타이트, 이 시멘타이트란 말이 힌트예요. 그래서 시멘타이트, 철하고 시멘타이트 평형도에서는 ACM은 시멘타이트가 석중의 온도선을 말하는 거예요. FE3C가 시멘타이트화 된 시멘타이트예요. 5 내지 10, 20에 아연의 황동을 말하며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에 가까워 심 잘 나오죠 이거. 모조금이라는 건 톤백이에요. 톤백. 모조금속이라고 하는 색깔이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에 가깝고 황금색이죠. 모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톤백이라고 합니다. 유화물 계통의 편성 및 수지상 조직을 제거하여 연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 처리 방법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편석을 수지한 조직으로 제거한다는 확산풀림이에요. 확산풀림. 열 처리 방법. 확산풀림. 주철의 조직을 지배하는 요소로서 옳은 것은 주철은 탄소, 규소 양의 냉각 속도가 됩니다. 이겁니다. 주철은 탄소 함량에 따라서 이 주철 조직이 많이 달라지죠. 그다음 규소하고 이거를 탄소, 규소 양과 냉각 속도가 주철의 조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니켈철의 철계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니켈철, 엘린바는 온도에 따라 탄성률의 변화가 거의 없다. 엘린바는 온도에, 이게 시험 잘 나오죠. 온도에 따라서 탄성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인바는 20도씨에서 팽창 계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인바는 열팽창 계수가 상용 부근에서 매우 작아서 길이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 맞아요. 인바 시험 잘 나옵니다. 인바, 엘린바. 플래티나이트 60%, 규소 15%, 주성 및 철의 조성을 갖는 소결금속이다. 아니죠. 플래티나이트나 니켈 40% 팽창계수, 니켈철 합금 중에는
그래서 플리티나이트, 니켈을 함유하는 팽창 계수가 유리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요. 플리티나이트는 어떻다? 니켈 46%를 함유해가지고 플리티나이트라는 것이 유리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유리. 그러니까 이거는 팽창이 잘 되는 거죠. 플리티나이트는 팽창이 잘 되기 때문에 플리티나이트 합금은 아니에요. 니켈 철합금에 플리티나이트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니켈 철합금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강을 생산하는 제강로를 염기성과 산성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70번 같은 경우 염기성, 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내의 내화물이죠. 노내의 내화물. 사용하는 철광석 주입하는 용제의 성질, 그 다음에 발생하는 가스의 성질, 염기성이나 산성이나 노내의 내화물질이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제강법, 제강로 같은 경우는 내화물, 내부에 있는 내화물이 논의 내화물에 따라서 산성과 염기성으로 구분합니다. 논의 내화물질. 일반적인 베인 펌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베인 펌프는 왕복동이 아니라 회전 펌프죠. 따라서 소음이 없고 조용하지만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요. 맥동이 작은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맥동이 작아요. 맥동이 크다 그랬네요. 피스톤 펌프에 비해서 토출 압력의 맥동이 크다. 맥동이 작아요. 펌프의 구동력에 비해서 형상이 소형이고요. 소형 베인은 비교적 고장이 적고 보수가 용이하고 부품 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한 펌핑 능력이 좀 떨어지죠. 왜? 피스톤 펌프보다 펌프에 그 압을 갖다 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점이 또 있다는 거죠. 맥동과 소음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여러분 베인 펌프 하면은 맥동 소음 쿵쿵쿵 치는 걸 맥동이라고 그러고 소음은 뭐 노이즈가 나는 거. 그린과 같은 유압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릴리즈라는 말을 쓰죠. 릴리즈 밸브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변 교축인데 바이패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가변 교축 형태의 바이패스다. 그래서 72번 같은 경우는 바이패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그냥 일반 가변 교축인데 여기에 있어서 바이패스형 유량 조절 밸브가 돼요. 바이패스형 유량 조절 밸브. 유압 회로에서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미터인이나 미터아웃은 전부 속도 제어죠. 그 다음에 블리드 오프 회로, 최대 압력 제한 회로, 속도 제한 회로. 이건 압력 제한 회로 아니에요. 압력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도 많고 압력을 제한하는 회로가 아니죠. 속도 제어 회로. 그래서 73번에는 4번이 틀렸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단동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F가 500kN. F가 얼마예요? 500N의 힘이 발생하면은 이 압력 P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할 때, 여기에서, 요거 지름이나 이 실린더 지름이 주어지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면적에 이걸 빼가지고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힘 F가 나와 있고 압력 P가 나와 있으니까요.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힘이죠. A분의 F가 되는 거죠. A는 4분의 파이 D 자성분의 F가 돼가지고 이거는 파이 D 자성분의 4F가 되죠.
근데 여기서 P를, 압력 P가 몇 킬로파스칼이냐 물었겠죠. 킬로파스칼로 물었으니까 1 킬로파스칼 이거로는 1 킬로뉴턴 퍼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킬로파스칼을 물었으니까 단위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돼요. 단위식. 그래서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직경이 40mm니까 1000분의 40이니까 0.04의 제곱 메타 단위고요. 4 곱하기 힘 F가 500N이라고 했어요. 500이니까 킬로뉴턴 단위로 바꾸려면은 1000분의 500이 되니까 0.5가 되겠네요. 그래야 묻는 킬로파스칼 단위로 바뀌겠죠. 74번 문제.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우리가 이걸 그대로 500을 풀면은 그냥 풀면은 뭐가 돼요? 뉴턴 단위가 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되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은 킬로 뉴턴 단위로 바로 바꾸면 되죠. 그럼 1000분의 500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1000분의 500 킬로 뉴턴이 되죠. 1000분의 500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럼 책에 분가하고. 감압 밸브, 체크 밸브, 릴리프 밸브, 밸브 시트를 두드려 비교적 높은 음을 생기는 자료 진동은 우리가 채터링이라고 그래요. 채터링. 자료 진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둬요. 별표 3개 합니다. 베인 펌프, 그 다음에 펌프의 특성에 대한 부분도 자주 나오고요. 유량 제어 밸브가 뭘고, 압력 제어,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밸브, 이런 밸브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어큐뮬레이터 시험 잘 나와요. 그것도 3개 표시. 어큐뮬레이터의 용도와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어큐뮬레이터는 유량을 충분히 보충하는 역할, 그 다음에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또 불순물이나 이런 걸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설 유량을 보충해주는, 그렇죠? 펌프 대용 역할을 한다.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고요. 또 많으면 많은 만큼 빼주는 역할. 부속세 등을 용접하거나, 어큐뮬레이터 부속세 등을 용접하거나 가공 구멍 뚫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큐뮬레이터에는 다른 걸 용접하게 되면은 가공해서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큐뮬레이터 역할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운반, 결합, 분리 등을 할 때는 봉입가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유압펌프에 발생하는 맥동을 흡수해서 이상 압력을 억제하여 진동 소음을 방지한다. 맞죠? 그럼 운반, 결합, 분리 등을 할 때는 봉입가스를 안에다가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부속세 등을 용접하거나 가공, 구멍 뚫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76번 같은 경우는 어큐뮬레이터는 운반, 결합, 분리 등을 할 때 봉입가스를 굳이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어큐뮬레이터에 봉입가스를 집어넣는 경우, 에어컨 가스라든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리시버 드라이나 이런 쪽에 봉입가스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근데 굳이 이걸 집어넣지 않아도 어큐뮬레이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에 가장 가깝지 않은 부분은 요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압류의 점도가 낮을 때 유압 장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점도가 끈적끈적함의 정도, 점도가 큰 거, 점도가 너무 작으면은 마찰이 심해져요. 점도는. 왜냐하면 점성이 있어야 이렇게 미끈미끈해야 되는데, 점성이 없다 그러면 미끄럽지 않고 미끈미끈하지 않으니까 기계적인 마찰이 심해지죠. 그래서 영향을 적절하지 않은 것, 배관 저하증 증대된다, 유압류의 누설이 증가한다, 점도가 낮아버리면은 점성이 적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누설이 들려요. 펌프의 용접 효율이 저하된다, 정확한 작동과 정밀한 제어가 곤란하다. 점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작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 맞아요. 펌프 용접 효율 저하되고 누설이 많고요. 배관이 저항이 증대된다.
점도가 크면은 배관 저항이 증대되지만 점도가 낮으면은 배관의 저항이 증대되지 않죠. 그래서 점도가 낮을 때는 배관 저항이 증대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요압 누설이 되고 있고 정밀한 제어가 윤활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마찰이 심하면은 정밀 제어가 어려워지죠. 상시 개방형 밸브로 옳은 것은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상시 개방.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 릴리프 밸브는 압이 작용했을 때 좀 정상압보다 커지면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감압 밸브는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압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죠. 항상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감압 밸브예요. 감압 밸브. 기어 펌프의 폐입 현상, 막힘 현상이죠. 그 폐입 현상에 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동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환상의 이가 맞물려 회전할 때 할 경우에 발생한다. 폐입 부분에 팽창 시 고압이 그다음에 압축 시 진공이 형성된다. 방지책으로는 릴리프 홈에 의한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79번 같은 경우는 이 방지책을 릴리프 홈을 하고 폐입 부분에서 팽창 시 팽창하면 고압이 발생되고 압축 시에 진공이 발생된다. 이 폐입 부분에는 폐입 부분에 팽창이 되면은 압이 올라가고 압축이 되면은 압축이 되면은 진공이 된다. 팽창이 되면 압이 내려가죠. 폐입 부분은 압이 내려가고 압축이 되면은 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압축이 되면은 압이 올라가는가? 올라간다. 진공이 형성된다. 팽창이 되면은 압이 내려가고 팽창이 되면 압이 내려가고 압축이 되면 압이 올라가는. 틀렸어요. 실린더 입구의 분기 회로에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해서 실린더 입구에 불필요한 압류를 배출시켜 작동 효율을 정지시키는 것. 유량 제어 밸브를 실린더 입구 측에 설치해서 불필요한 압류를 배출시켜서 작동 효율을 올리는 것. 배출시키는 게 80번은 이제 이게 브리드 한다는 거죠. 브리드. 압류를 배출시켜서 작동 효율을 정지시키는. 블리드 오프 한다는 거예요. 블리드 오프. 블리드 오프 한다는 거예요. 80의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